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 종이접기 애니메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큐브는 버리고요.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플레인 데이터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탑뷰에서 보면서요. 지금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네모 4등분으로 쪼개고 싶어요. 자, 에디트에 들어가서 컨트롤 R 루프 컷으로 자, 하나, 2개 이렇게 쪼개 놓고 그 다음에 숫자 3을 눌러서 이쪽 면과 그 다음에 자,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요. 자, 이렇게 누르면 트라이앵귤레이트 형태의 삼각형 모양으로 면이 분배가 되어 있죠. 이 위쪽은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모양을 자르고 싶어서 자, 나이프 갖고 올게요. 단축키 K고요. 점을 찍고 엔터 눌러서 활성화, 그 다음에 찍고 엔터 눌러서 활성화.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고 이번에는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타임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여기에는 샤프 키라는 설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은 자, 요번에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만 애니메이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쉬로 플레인을 잘라놓고 난 다음에는요. 자, 프로퍼티즈에 보면은 이렇게 메쉬 데이터 선택, 메쉬 모양의 데이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여기 보면 샤프 키라고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기본형으로 하나 깔리고요. 이 기본형이 생성이 되면 다시 여기에는 지금 우리의 이 원래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버튼을 하나를 더 누르면 key1이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요. 자, 이 베이시스는 기본의 평평한 종이고 key1은 우리가 이제 접을 종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안 잡히는데 자,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요. 제가 요 부분을 잡고 자, 엣지를 잡을게요. 버텍스를 잡을게요. 버텍스 숫자 1번을 누르고 자, 이 친구를 G를 눌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요. 이거를 사이드 뷰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올라갔는지 볼 수 있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탑뷰에서 봤을 때 종이가 모양을 맞춰서 제대로 접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G를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모양이 지금 키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기록이 되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에디트 모드 안에서는 얘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요. 어떤 밸류 값조차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키 1에서는 모양에 대한 기억만 그리고 다시 에디트를 해제하고 오브젝트 모드에 왔을 때 이 값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린 여기에다가 밸류에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작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타임라인 1번 프레임에다가 인디게이터를 둔 상태로 자, 여기에 다시 자, I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밸류 값 I 눌러서 엔터 했을 때 자, 타임라인에 키가 생성된 거 확인했죠. 자, 그렇게 해놓고서 제가 30번째 프레임에다가 갖다 놓고 자, 이번에는 이 밸류 값을 1이라고 하고 엔터 누르고 I를 눌러줄게요. 자, 이 밸류 값은요 0에서 1까지 밖에 못 가요. 0에서 1까지 밖에 못 가고 지금 보면은 다시 오브젝트 선택하고 1일 때 값 있고 30일 때 자,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1 그 다음에 I 눌러서 확정해주고 키 들어온 거 확인했죠.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3D 요 뷰포터 안에서 보면 모양이 바뀐 게 느껴지네요. 자, 다시 펼쳐서 이렇게 접혀지는데 지금 요거 매테리얼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니까 종이가 접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 아무거나 하나 매테리얼을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매테리얼 프로퍼티즈에서 버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잡아주세요. 자, 저는 요 정도로 하고,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이지?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서든 렌더뷰에서 보든 뷰포터에서 보든 아니면 렌더뷰에서 보든, 자, 뭘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매테리얼 프리뷰에서 뭘 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요렇게 종이가 접히는 과정을, 그림자가 생성이 되니까 조금 느껴지네요. 테두리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테두리도 한번 넣어볼까요? 테두리에 색깔을 넣으려면은요, 우리가 이제 블렌더에서 프리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친구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프로퍼티즈의 카메라 모양으로 생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렌더가 나와요. 이 렌더 프로퍼티즈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 프리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고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체크를 한 상태로 박스를 열었더니 그 박스에 앱솔루트하고 릴레이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릴레이티브는 우리가 확대하고 축소했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절이 되지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앱솔루트만 해도 충분하고, 만약에 내가 이 라인의 두께감을 좀 더 주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수치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여기 사진 겹쳐 있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밑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얘가 뷰 레이어 프로퍼티즈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여기 프리스타일에 관련된 옵션 값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프리스타일에 관련된 옵션 값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타입으로 진행할 건지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프리스타일과 관련된 스트로크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값도 지정할 수 있고, 스트로크 자체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두께감이라든지 지오메트리, 텍스처, 애니메이션 주는 등등등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한번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지정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해놓고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프리스타일 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뷰포트에서는 렌더링 결과가 아니라서 프리스타일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리스타일 선은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는 안 보이고 렌더링 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상단에 렌더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지금 원래 이렇게 보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저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데 생각이 되시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면은 오버레이라고 있죠? 뷰포트의 오버레이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아래 요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영역에 내가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이 엣지들이 원래는 에디트 모드에서만 보였던 게 지금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엣지 정보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접히는 모양 하나를 확인을 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이 에디트 모드에서 얘를 한 번 더 접고 싶어요. 얘를 접기 위해서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갈게요. 자, 아까 전에 어디서 편집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 데이터. 자, 여기 데이터 프로퍼티즈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고 나면 이 키는 빠지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 제가 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흔히 동화, 원화의 개념에서 지금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바뀌면서 동화라는 개념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이게 키라고 바뀌게 되었어요. 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옛날 방식으로는 동화에 해당하는 점을 잡아주는데,
이 키라는 거는 한번 재생이 되며 거기에 대한 값을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이 친구를 G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접어내요. 자, 지금 요 친구 안 보이는 게, 자, 밑으로 빠졌네요. 역시나. 그래서 얘를 다시 G를 잡고 위쪽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게 해주고, 탑뷰에서 볼게요. 숫자 7 눌러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G 눌러서 위치 대충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오브젝트를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이 키 2번은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아서 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임라인에다가 1을 I를 눌러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키 2에 대해서 컬렉션 키 2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30프레임 간격으로 60에다 놓고 제가 1이라고 해서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I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값을 줬어요. 여기 키가 들어왔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30번째 프레임일 때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펼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밸류 값이 0으로 먹혀있는, 1로 먹혀있네요. 그럼 똑같이 접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1, I라고 해서, 자, I 눌러서 키를 확정해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접히는 거 확인하고, 이 키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잘 빠져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60번째 프레임일 때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 점을 잡고 G로 앞으로 이렇게 업해서 올려놓고 돌려서 볼게요. G 해서 위로 살짝 띄울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놨고, 중요한 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키를 생성하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G를 눌러서 위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위에다가 제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탑뷰에서 한 번 더 보고, 얘를 G를 눌러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에다가 갖다 놔주고 G 밑으로 Z축으로 살짝 내려주고, 자, 요렇게 해서 오브젝트 값을 만들었으면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이 20번째 프레임에 이 친구에게 0이라는 값의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우선 찍었어요. 그 다음에 90번째 가서 프레임에서 나는 이번에는 너를 1번만큼 줄 거야. I를 눌러서 확정했어요. 자, 애니메이션이 먹혔죠. 들어갔는지, 자,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키를 넣고 이 생성된 키를 토대로, 자,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이 친구를 다시 G를 눌러서 접어주고, 자, 탑뷰에서 한번 보고 포지션 맞출게요. G 눌러서 위치 갖다 놓고 너무 붕 뜨지 않게 G, Z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고,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자, 너는 지금 90번째일 때 0이고 나는 너에게, 자, 애니메이션 키를 줬습니다. 12번째로 갔을 때 나는 너한테 1의 값을 주고 너에게 I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정 짓습니다. 전체 애니메이션은 130프레임을 엔드 값으로 가질 거예요. 자, 아무리 뭘 해도 130 넘어서 애니메이션 재생 안 돼요. 자, 한번 플레이 시켜 볼까요? 종이 접기 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가 그 눈을 깜빡이거나 말하는 캐릭터의 입술 이런 걸 찢을 때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많이 써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샤프
샤프 키 애니메이션하고 일반적인 키 애니메이션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샤프 키 같은 경우는 메쉬의 변형, 그러니까 데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 데포메이션 값을 저장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데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버텍스라든지 아니면은 데폼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엣지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페이스 정도인데요. 이제 그런 애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리깅을 삽입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 애들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메쉬에 직접 적용하는 에디트 기반의 애니메이션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캐릭터의 표정 같은 거, 눈을 깜빡인다든지 요런 거, 그다음에 종이 접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이가 풍선 같은 애들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애니메이션 이런 값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값을 주면서 변화가 되는데 값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여기 밸류에서 사용했던 0에서 1까지 가요. 지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중간 프레임에 얘가 0.074라고 하는 게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값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밸류의 최대값은 0에서 1까지가 최대예요. 이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몰핑 효과 주는 게 가능하고요. 세밀한 표면에 이렇게 변형할 때 이런 부분을 줄 때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근데 복잡한 변형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돼서 사실 되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전체의 위치라든지 이동, 회전, 그 다음에 뭐 크기 변화 이런 거를 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다가 이런 위치나 파츠에 대한 어떤 액션을 주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라는 아이를 심고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브젝트 자체에 포즈 모드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포즈 모드 안에서 애니메이션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에디트 모드였다면 얘는 포즈 모드에서 주축이 되는 거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일컬어지는 걷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회전하는 거, 팔 들어 올리고, 뛰고, 점프하고 이런 것들. 이게 키프레임으로 위치, 회전, 스케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동이나 회전, 뭐 스케일 변화를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세밀한 메쉬 변형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거죠. 얘는 편집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오밀조밀한 것보다는 더미가 이미 크게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뼈를 넣어주고 그 뼈의 움직임에 맞춰서 액션을 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쓰임이 마냥 달라요. 모양 자체를 부드럽게 바꾼다. 종이 접는 거나 입 벌리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한다. 그럴 때는 지금 하신 샤프 키 애니메이션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회전, 크기, 그 다음에 리깅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풍선을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가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이 친구는 그냥 저장해 두겠습니다. 저는 새로 파일을 열었는데 얘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요. Shift A를 눌러서 자 UV 스피어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 친구는 뭐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나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한 18개 정도까지 면을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놓고 자 스케일을 누르고 Z축으로 약간 길다랗게 만들게요. 자, 풍선이 사실은 완전 동그란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길다란 느낌이 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풍선의 모양이 완성이 됐으면은요, 이름을 바꿔 놓을까요? 헷갈리지 않게 저는 여기다가 발룬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요, 오브젝트 모드에서요, 데이터를 클릭해요. 자, 데이터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기본형의 우리 이 샤프 키를 생성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키를 눌러서 첫 번째 키를 생성할 거예요. 이제 제대로 부풀린 모양을 완성을 할 건데 키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모양으로 들어가요.
자, 에디트 안에서 자, 풍선을 불듯이 조금 부풀릴게요. 그러면 부풀릴 때, 자, 어디로, 어떻게 부풀릴까요? 저는 그래도 약간 위쪽으로 살짝 G를 눌러서 들어 올리면서 스케일도 같이 살짝 커지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얘만 커지면 안 되겠죠? 이 중간 값들이 잘 같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부풀릴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어쨌든 기본형 베이시스에서 기본으로 저장된 값을 하나를 가진 상태로 자, 우리는 모양을 살짝 다듬은 거예요. 자, 저는 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자,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키에서 타임라인으로 가서 자, 1번 키에 우리는 밸류 값을 0인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요. 자, 여기가 애니메이션 먹어야죠? 애니메이션이 들어갔고 자, 그리고 나서 풍선이 부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20프레임으로 갈게요. 여기에다가 0이라고 넣고 I를 눌러요. 근데 아까 여기 그렇죠. 여기도 1이 됐죠. 여기는 0인 상태로 I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움직임에서 부풀러져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여기가 빠졌네요. 1 하고 I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땐 어때요?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부풀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키를 추가해주고 한 번 더 에디트 모드로 전환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잡고 스케일을 키울게요. 그리고 G를 눌러서 위로 Z축으로 조금 더 올려주고 얘가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애들도 스케일이 살짝 커지면서 G로 위로 올라가고 사실 이게 G로 위로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밑에 애들만 안 커지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밑에 애들도 제가 얘를 밑으로 살짝 키울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살짝 키우되 자, 얘들이 길어지게 G에서 이렇게 좀 더 길어지게 자, 그리고 하단부에 지금 우리 이렇게 점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밑으로 내려줄까요? GZ 눌러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자, 숫자 1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볼게요. 요런 정도의 모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빠져나가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 밸류 값에 대해서 0 맞죠? 그리고 I 눌러서 키 확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번째 프레임에 가서 얘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를 눌러서 키를 확정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커지는 게 보이네요. 자, 제가 애니메이션을 예쁘게 못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죠. 키를 하나를 더 눌러주고 자, 여기에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스케일을 같이 키워볼게요. 전체 다 같이 팡 하고 키워볼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자, 지금 밸류 값은 0인데 난 널 인정. I 눌러서 키로 확정해주고 그 다음에 60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1을 눌러서 I를 누르고 확정해주고 그러면 총 엔드 값은 그냥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엔드 값은 60까지 가는 애니메이션.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커지네요.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후 부는 느낌이 딱딱 나게끔 여러분들이 잘 맞춰보세요. 이게 원래는 캐릭터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풀면 정면에서 보면 훨씬 더 실감 나겠는데요. 탑뷰에서 볼까요? 그러면 탑뷰에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네요. 풍선 부는 것처럼 풍선껌 같은 거 씹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실습 예제 중에 각 조별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연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해님이 뜨고 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명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그냥 박스 그대로 가져갈게요. 가지고 가서 스케일을 키우는데요. Z축을 제외한 나머지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Shift S를 같이 누르고 스케일을 키울 때 리사이즈에서 자, 나머지를 Z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 10 정도로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10 사이즈로 맞춰 놓고 여기가 랜드예요.
우선 디폴트로 제공하는 라이트랑 카메라는 쓰지 않을 거라서 지워놓고요. 얘네들은 그냥 X 눌러서 삭제해요. 그리고 이 랜드의 기준점을요. 자, 0,0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자, G의 포지션을 Z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서 맞추고 Shift A 눌러서 자, 조명을 갖고 올 건데요. 조명은 우리가 선을 가지고 올 거예요. 주광이라고 얘를 갖고 와서 G를 눌러서 Z축으로 살짝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땅을 기준으로 2, 4, 6, 8, 10개 10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갖고 오는데 카메라가 저는 지금 이렇게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카메라를 가지고 올 때 지금 5를 눌러서 보면은 카메라가 지금 오브젝트 안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자,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다시 움직여서 자, Y축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G, Y 해서 뒤로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볼게요. 뒤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G, Z 위로 올리고 자, 요렇게 보면은 조금만 앞으로 더 가야 되겠다. G, Y. 자, 지금 요 필드 안에 지금 우리 카메라는 요 정도 있고요. 요 필드 안에서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숫자 0을 누르고 자, 나는 여기서 앵글, 로테이트 값을 지금 고개를 앞쪽으로 숙이게 만들고 싶으면 X축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X축으로 이렇게 해서 랜드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요 하고 꺾었어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나의 여기는 자, 뭐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매테리얼로 랜드를 표시해 주려고 일부러 색상 자체도 그린 계열로 깔게요. 그린으로 깔고 너무 초록초록한가요? 완전 풀밭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여기 엣지 하나만 선택합시다. 숫자 1을 눌러서 여기 엣지를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위로 뺄게요. Z축을 눌러서 위로 빼는데 자, 지금 이렇게 Z축을 눌러서 뺐을 때 카메라에 요만큼 잡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이게 면이죠. 요 면을 매테리얼을 추가할 거예요. 추가해서 여기가 마치 스카이라인처럼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서 자, 색상이 변형이 됐나요? 자, 색깔이 변형이 됐는데 지금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햇님이가 저 위에 있는데도 너무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누르고 얘를 적용시키고 어사인을 해서 자, 실제로 우리 조명 위치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좀 어둡네요. 그러면 조금 자, 밑으로 Z축을 기준으로 내려서 그리고 G, Y를 눌러서 살짝 뒤로 가서 하늘이 너무 어둡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훅이 있죠. 얘를 살짝 뒤로 밀을게요. 얘를 살짝 뒤로 밀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이 뒤에 스카이라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요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요 정도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0에서 봤을 때 나처럼 보여지나요? 만약에 그래도 이 매테리얼 부분 어둡다 싶으면은 얘를 다시 선택해서 색깔을 최대한 밝게 뽑아 봅시다. 어사인 누르고 자, 우선은 요 정도로 맞출게요. 그래서 필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침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해요? 아침부터 갈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조명 값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자, 저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조명을 다시 잡았어요. 자, 이 조명에 대한 옵션 값을 어디서 바꿨던지 기억나세요? 자, 지금 우리 자, 이 데이터 프로퍼티즈 안에 클릭해서 보면요. 전구 모양 있죠? 이게 조명에 대한 거예요. 아침에는 사실은 색감이 약간 붉은 기운이 돌아요. 살짝 붉은 기운이 돌고요. 자, 이 색감이 이렇게 조금 더 붉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붉은 기운이 돌고 새벽녘에
이 붉은 기운에 자, 강도는 어떨 것 같아요? 강도는 한 100이라고 줘볼까요? 이 100도 엄청 화나네요. 그쵸? 그러면 아침에는 10만큼 한번 줘볼게요. 10도 화내. 그럼 1이면 되나? 자, 그럼 이 타임을 새벽녘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막 맞춰놓은 이 컬러를 새벽녘이라고 하고, 자, 새벽녘이라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조명이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서 톤을 낮췄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 우리가 바뀐 애들 컬러 값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 값 지정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3타임에 가요. 30프레임에 가는 거예요. 30프레임에서 스트롱을 제가 10만큼 올렸어요. 10만큼 올려놓고 I를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60만큼 가서 이번에는 다크네스도 살짝 내려줄 거예요. 밤이 오고 컬러 값도 약간 더 블루한 계열로 갔어요. 블루하게 가고 보랏빛에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자, 톤 다운 시키고 다시 자, 여기에서 I를 눌러서 키 생성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어둠이 내려올 수 있게 90번째 프레임에 가서 조금 더 다크하게 바꿔줄게요. 파란색이 너무 차면 파란색이 너무 쌩하면 차가운 느낌이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바뀐 컬러에 I를 눌러서 요렇게 해서 다시 120에 왔을 때는 새벽이 와야겠죠? 그러면은 자, 톤을 붉은 계열로 갈게요. 붉은 계열로 넘어가고 120에서 붉은 계열로 넘어가고 자, 새벽녘이 살짝 오고 자, 요 정도로 맞출게요. 그 다음에 I 누르고 그리고 다시 1번 프레임 값 컨트롤 C 해놓고 150에 컨트롤 V 자, 그러면 자, 우리의 애니메이션은 150 프레임까지 해서 이거를 루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이 값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시간의 흐름의 경과가 보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특히나 지금 같은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루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프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시작하는 프레임과 끝나는 프레임이 동일한 값을 가져요. 그러면 1번 프레임에서 쭉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됐다가 중간에 어떤 값을 매개로 그 값이 다시 처음 프레임하고 똑같은 값으로 보내주는 몰핑 효과를 주죠. 그러면 마지막 프레임은 다시 루프돼서 처음으로 되돌아갔을 때 앞에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반복해서 회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루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해님이 뜨고 지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맞추기 할 때는 이런 식의 루프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실습해 보는 걸로 할게요.